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걱정,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추구해온 하나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신을 바라보는 깊은 여행이며 생각하는 존재에서 존재하는 존재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명상이라는 신비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본질과 힘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억지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명상의 본래 뜻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서양에서 사용하는 명상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메디타리에서 나왔는데 이는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이를 정과 관의 실천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고 관은 깊이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명상을 정의한다면 의식적으로 마음을 한 대상이나 상태에 집중하거나 아무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를 관찰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 챙김, 자기인식, 의식 확장을 위한 심리적 기술이기도 합니다. 명상의 핵심은 바로 관찰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기쁨이나 슬픔, 분노나 불안과 같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는 나와 관찰하는 나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명상의 역사는 인류의 정신적 진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명상의 흔적은 기원전 수천 년 전 고대 인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조각상들을 보면 이미 그 시대에도 명상 자세로 앉아있는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가 수행자들은 디아나라고 불리는 깊은 명상 상태를 통해 궁극적 자아를 깨달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내면으로의 집중을 통해 개인의 작은 자아를 넘어선 우주적 의식과의 합의를 추구했습니다. 베다 시대의 경전들을 살펴보면 명상은 단순한 개인적 수행을 넘어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파니샤드에는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명상을 통한 자기 탐구가 궁극적 진리에 이르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 부처에 의해 불교가 창시되면서 명상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부처는 극심한 고행을 거부하고 중도의 길을 제시하면서 명상을 깨달음에 이르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확립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사마타로, 이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집중 명상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윗바사나로, 마음과 현상을 관찰하는 통찰 명상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명상법은 서로 보완하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명상법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의 도교 사상과 만나면서 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선에서는 생각을 비워 존재 그 자체로 머문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선 수행에서는 복잡한 이론이나 경전 공부보다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유명한 선사들은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질문이나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순간적인 깨달음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선 사상은 한국으로 전해져 한국 특유의 정서와 결합하며 독창적인 명상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산사에서 행해지는 참선 수행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전해진 선은 일본인의 미학과 결합하여 다도, 꽃꽂이, 정원 가꾸기 등 일상생활 속의 명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명상과 유사한 전통이 독립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상적 삶의 가치를 논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막의 교부들과 수도승들이 관상기도를 통해 신과의 깊은 교감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의 수행법 역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명상의 본질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명상은 종교적 틀을 벗어나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완화, 자기인식, 감정 조절을 위한 심리치료 기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과 같은 현대적 명상법들이 개발되어 병원과 학교, 직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명상은 종교적 수행을 넘어서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추구해온 보편적 지혜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인간이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갈구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명상을 하는 것일까요? 명상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형을 잃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복잡함까지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어지럽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명상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평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이 없는 무덤덤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자기 관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면 자동적으로 화가 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즉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는 나와 관찰하는 나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는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명상 수행자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화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목적은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집중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일상화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 깊이 집중하는 능력이 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한 대상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기른 집중력은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집중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몰입 상태를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몰입 상태란 시간 감각을 잃을 정도로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술가가 작품 활동을 할 때,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경험하는 그 상태가 바로 몰입 상태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질투, 두려움 등.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 감정들에 압도당하거나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명상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아무리 깊은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찰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을 깊이 수행하다 보면 개별적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제한적인 개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와 타인, 나와 세상 사이의 경계가 허상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추구하는 의식 확장이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신적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인 것처럼 명상 역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명상법은 고유한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으며 수행자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 명상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한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명상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흡 명상입니다. 들숨과 날숨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집중 시간이 늘어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만트라 명상도 집중 명상의 한 종류입니다. 특정한 소리나 문장을 반복해서 염송하면서 그 진동에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옴마니 파드메 훔, 나무아미타불 같은 진언을 사용하고 힌두교에서는 옴이라는 원시음을 사용합니다. 만트라의 리듬과 진동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고요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촛불 명상도 인기 있는 집중 명상법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 불꽃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촛불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눈을 감았을 때 눈꺼풀 뒤에 남아있는 촛불의 잔상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두 번째로 통찰 명상이 있습니다. 이는 윗바사나 명상이라고도 불리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호흡, 감각, 생각, 감정 등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통찰 명상에서는 특별히 집중할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 순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호흡이 두드러질 수 있고 때로는 몸의 감각이나 마음속 생각이 더 선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경험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즐거운 감정도 영원하지 않고 불쾌한 감각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고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완 명상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긴장을 풀고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상법입니다. 요가 니드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몸의 각 부위를 차례차례 이완시켜가며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선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바디 스캔 명상도 인기 있는 이완 명상법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각 부위의 순서대로 주의를 기울이며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몸의 감각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상 명상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기독교 수도원 전통에서 발달한 명상법으로 신성한 대상이나 진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구절이나 예수의 생애 또는 사랑과 자비 같은 영적 덕목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영적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관상 명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 전체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움직임 명상이 있습니다. 이는 정적인 자세가 아닌 동작을 하면서 수행하는 명상법입니다. 걷기 명상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감각, 몸의 움직임,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걷기와는 달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태극권도 대표적인 움직임 명상입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을 하면서 호흡과 의식을 조화시키는 중국 전통 수행법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체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하나로 통합하는 깊은 명상 수행입니다. 한국의 선무도나 일본의 검도 같은 무예도 움직임 명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들 수행에서는 기술적 완성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양을 중시합니다. 상대와의 대결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고 순간적인 판단과 행동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명상법들은 각각 고유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초보자들이 명상을 신비롭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명상의 과정은 매우 단순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익혀나가면 누구나 명상의 깊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세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명상에서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바르게 정렬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연꽃 자세로 앉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의자에 앉거나 쿠션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세우되 딱딱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실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세웁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감거나 반쯤 뜬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경계심과 이완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만들어줍니다. 누워서 명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잠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상은 깨어있음의 상태이지 잠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든 중요한 것은 편안하면서도 깨어있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명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집중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언제나 현재 순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내버려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호흡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억지로 깊게 호흡하거나 특별한 호흡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들숨과 날숨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는 코끝이나 가슴 또는 배 부위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곳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끝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끼기 쉽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나 배의 움직임을 더 잘 느낍니다. 자신에게 가장 명확하게 느껴지는 지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명상 초보자들은 생각이 일어나면 실패했다고 여기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생각에 휘둘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바라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늘이고 생각은 구름일 뿐입니다. 생각과 동일시하지 말고 한 발짝 뒤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이 자체가 명상 수행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집중력은 점차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호흡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 소리, 생각, 감정 등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의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미묘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촉,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평온감 등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각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산만했던 의식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확장된 자각 상태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개별적 자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광대한 의식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하빌 체험 또는 우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체험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자체가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명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가끔 1시간씩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마라톤과 같아서 서두르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명상은 종교나 신비주의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첨단 뇌과학 기술의 발달로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공명 영상장치와 뇌전도 검사 등을 통해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관찰한 결과는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명상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경험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발달하듯이 뇌도 명상이라는 정신적 운동을 통해 변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영역은 전전두엽입니다. 이 부위는 집중력,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 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보면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배회측 전전두엽과 자기인식을 담당하는 내측 전전두엽이 두꺼워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명상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의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전전두엽 두께가 평균 5%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뇌조직이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중력 향상과 직결되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편도체에서 일어납니다. 편도체는 뇌의 원시적 영역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공포나 분노 반응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에서 비롯됩니다. 놀랍게도 명상 수행자들의 편도체는 크기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반응성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편도체의 활성도가 25%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덜 불안해하고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어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부위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가 위축되어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해마의 놀라운 회복 효과를 보여줍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진이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적용한 결과 8주 만에 해마의 부피가 5%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우울 증상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명상이 스트레스로 손상된 뇌를 실제로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흥미로운 변화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뇌가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와 잡생각을 담당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끊임없는 내적 수다가 바로 이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예일 대학교 연구진의 발견에 따르면 숙련된 명상 수행자들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이나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더 평화롭고 집중된 정신 상태로 이어집니다. 뇌파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명상 중에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합니다.
알파파는 이완된 각성 상태를 나타내며 세타파는 깊은 통찰과 창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뇌파 패턴을 유지합니다. 티베트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만 시간의 명상 경험을 가진 승려들의 뇌에서는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감마파는 의식의 통합과 깨달음의 순간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인의 감마파 활성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700%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명상은 행복감과 관련된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분비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상 수행자들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명상이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염증 관련 유전자의 활성화가 감소하고 세포 회복과 관련된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명상이 단순히 뇌의 변화를 넘어서 전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수천 년 동안 명상 수행자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명상은 더 이상 신비로운 수행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 훈련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상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삶의 질 향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명상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명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영역입니다. 명상의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는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스트레스는 명상을 통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는 생리적 변화로 나타납니다. 감정의 안정화도 주요한 효과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울감의 완화도 중요한 효과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명상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영역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명상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과 이완된 정신 상태가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면역력 향상도 놀라운 효과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면역계를 약화시키는 반면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여 면역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 개선도 중요한 효과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자연스러운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인지적 영역입니다. 명상은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집중력의 증가입니다. 산만한 현대 사회에서 집중력은 매우 소중한 능력이 되었는데 명상은 이 능력을 체계적으로 길러줍니다. 단순히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집중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도 중요한 효과입니다. 명상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강화시켜 새로운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더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퇴하는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창의력의 증진도 주목할 만한 효과입니다. 명상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예술가와 발명가들이 명상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는 명상의 가장 깊고 궁극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 초월의 경험은 개인적 존재의 한계를 넘어선 광대한 의식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존재의 통합감도 중요한 효과입니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 나와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평화는 명상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평온을 넘어서 존재의 근본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명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명상은 바로 마음이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에서 존재하는 존재로 변합니다. 평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로 정의하곤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명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명상 중에 우리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하는 나와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나를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감정도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인류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이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명상을 추구해온 진정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